네. 네. 앞으로 아무거나 막 옆에 놔놓지 마시고 특히 지갑 같은 거 올려놓으면 없어져요. 저 돈도 보인다. 지금 내가 봤다. 지금 그죠? 그리고 앞으로 그 중개사는 최소한 중장거리 마라톤하고 비슷합니다. 1년 열심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식사 잘하고 주말 되면 한 번씩 허리 힘, 다리 힘 좀 올려주게 야산도 한번 타시고 그렇게 운동 좀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체력이 좀 떨어지면 중간중간에 자꾸 먹는 거 좀 잘 먹고 자꾸 챙겨야 됩니다. 체력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먹는 거 먹을 때는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고, 그죠? 항상 눈앞에 보이는 사람 먼저 챙겨주고, 그래도 남으면 옆에 조금 나눠주고, 그죠? 항상 누구하고 먼저 나눠 먹어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사람, 그죠? 뒤통수 보이는 사람 말고 마주 보는 사람, 그죠? 마주 보는 사람. 혹시 뭐 다른 요일에 뭐 먹을 거 가져왔으면 감춰놨다가 화요일 날 꺼내놓으면 돼요. 그죠? 그렇대요. 자, 자, 이제 지적 공부 하나하나 배우는 건 끝났습니다. 너무 수업만 하면 재미없어서 얘기했습니다. 공부하다가 좀 졸리고 하면 앉아서 몸을 좀 푸세요. 그죠? 특히 이 졸리는 이유는 머리에서 목을 거쳐서 어깨 쪽으로 내려가는 이 혈액이 굳어서 이 머리에 피가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자꾸 좀 풀어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한번 굽혔다가 팔을 요 W자로 펴면서 옆으로 펴면서 고개를 너무 많이 들 필요 없고 그냥 하늘만 이렇게 봐주고 이 팔만 주먹만 내 어깨 옆으로 온다 생각하고 살짝만 해요. 이 덩어리가 펴지고 다시 한번 굽혔다가 한번 쭉 펴주고 세게 할 필요 없어요. 너무 닿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제법 혈액순환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갑니다. 지적공부 보존 반출입니다. 자, 이제 지적공부 하나하나는 끝났고 지적공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존되고 관리되고 공개되느냐, 그리고 지적공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장부도 있다. 그럼 다른 장부는 또 어떻게 다뤄지느냐, 그리고 지적공부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절차들을 지금부터 배웁니다. 자, 그러면 지적공부는 어떻게 보존 반출되느냐 하는 게 나왔는데, 자, 보존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적공부는 종이로 된 것이 있고 전산화된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종이로 된 것과 전산화된 것을 보관하는 자와 보관하는 장소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1번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되어 있는데, 자, 지적서고라고 하는 곳에 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보관해요. 그때 지적공부는 정보처리 시스템은 뭐예요? 제외하니까 이때 이 지적공부는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얘기합니다. 그럼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누가 보관해요? 소관청이. 어디에 보관해요? 시군구 청사에 있는 지적서고, 지적에 관한 책서죠. 책 창고라는 얘기예요. 창고에다가 책으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보관하게 됩니다. 당연히 영구 보존합니다. 자, 그런데 2번 보니까 자, 지적공부인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이 말은 종이로 된 거다, 전산화된 거다. 전산화된 거. 자, 전산화된 것은 시군구청장인 소관청이 보관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렇게 돼 있더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보관하는데 이 보관 장소는 이 전산화된 것은 창고에 뭐 던져 놓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면 지적정보관리체계 뭐 이런 곳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발음이 뭉개지고 알아듣기 어렵다, 이 말은 시험에 적어가지고 내더라 안 내더라? 안 내더라, 이 말이에요. 지적서고는 정확히 아시면 되고 지적정보관리체계 뭐 이런 건 대충 아시면 돼요. 자, 누가 보관한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종이로 된 것은 소관청, 전산화된 것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종이로 되어 있는 장부들은 원본만 있고 복제본이 없습니다. 종이로 된 장부들은 원본만 있으면 혹시 멸실되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불안하잖아요. 복제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비용과 시간과 인력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원본만 둡니다. 왜 그러냐? 자, 복제본을 만들어주면 좀 편하잖아요. 그런데 지적공부 원본이 여기 있어요. 복제본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걸려. 다 복사를 떼야 되니까 만들었어요. 그럼 원본하고 같은 창고에 보관해요? 다른 창고 보관해야 돼요? 다른 창고에. 화재가 나더라도 같이 타면 안 되잖아. 그러면 보관 창고가 똑같은 게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럼 옆에 있어야 돼요? 멀리 있어야 돼? 멀리 있어야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는
이렇게 보관하는 내용이 안 바뀌어요? 매일같이 바뀌고 있어요. 매일같이 토지들 바뀌는 게 있잖아. 그럼 원본의 내용을 바꿀 때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복사본 있는 창고를 가서 계속 거의 실시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그 비용과 시간 감당 어떻게 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원본만 보관합니다. 그래서 원본을 아주 엄중하게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보관 장소를 철저히 탁 울타리를 쳐버리고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나갔다가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청사 밖으로 반출이 안 돼요. 그러나 반출할 수 있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재지변이 있으면. 천재지변이 있으면 화재 났어. 벼락이 쳐가지고 화재 났어. 그러면 뭐 나가서 잃어버리고 말고 생각하기 전에 원본 보존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들고 튀어나가야지. 그 다음에 자 소관청이 보관합니다. 종이로 된 것은. 그때 종이로 된 것은 상급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면 소관청이 상급기관장. 그럼 소관청은 시군구청장이니까 시군구청장 위에 있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는다면 그때는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하나 우리 지적법에서 우리 저번 주에 한번 했습니다. 지적법에서 소관청이 일을 하는데 시대 승인,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대 승인 받아서 하는 게 딱 3번 나온다 그랬어요. 딱 3번. 그것이 축반지, 축척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축척 변경.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반출. 그 다음에 지번을 바꿀 때 지번의 변경. 그래서 축반지 이 3가지 경우에만 시대 승인을 받는다 그랬어요. 시대 승인. 그래서 지번 변경은 우리 저번 주에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반출도 지금 봤어요. 이제 3가지 중 하나 남았습니다. 축적 변경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주 시험에 나오죠. 자주 시험 나옵니다. 뭐 이런 건 또 어떻게 나올까요? 지적 공부를 반출하려고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틀리죠? 시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지적부에서 국장 승인 받는 건 없습니다. 우리 지적부에서 나오는 승인은 전부 시대 승인이다. 시대 승인. 이 시대 승인 받는 건 딱 3번뿐이다. 3번 축반지 외우셔야 돼. 자, 해서 2가지 경우만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 처리 시스템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은 복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컴퓨터가 스스로 자가 복제 가능할까요? 스스로 자가 복제 가능하죠. 그래서 정보 처리 시스템은 복제를 해요. 정보 처리 시스템 전산화되고 나서는 복제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교재는 빠져 있는데 적으세요. 복제를 하는데 자, 이 전산화된 장부들은 복제를 합니다. 왜? 컴퓨터가 복제하니까. 그리고 컴퓨터가 복제하면 하드디스크 하나에 뭐 세종시에 있는 모든 토지 정보 다 담기잖아. 그럼 하드디스크 하나 쫙 복사 떠가지고 다른 데 보관하면 되지. 맞죠? 그리고 컴퓨터 2대로 이 컴퓨터 저 컴퓨터 해가지고 여기 내용 바뀔 때마다 실시간으로 저기에 복사를 뜨면 되거든. 그러니까 복제를 하는 거야. 이때 정보 처리 시스템의 복제는 누가 책임지고 하는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국장이 복제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복제는 누가 한다? 국장이. 자, 복제는 종이로 된 거, 전산화된 거. 전산화된 것만 복제한다. 누가 한다? 국장이. 그 정도 알아둡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지적 공부도 당연히 우리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공개 신청을 하면 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세종시에 존재하는 종이로 된 지적 공부는 세종시청 안에 지적소고에서만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주도 여행을 갔더라도 세종시 나성동 토지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 종이로 된 지적 공부 정보를 보고 싶어요. 그럼 제주도 있더라도 어디 와야 돼요? 세종시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에게 공개 청구하느냐? 종이로 된 지적 공부예요. 종이로 된 거. 종이로 된 것은 누구에게? 해당 지적소관청. 해당 지적소관청에 청구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 서귀포시 땅 정보가 궁금해. 그런데 종이로 된 지적 공부 보고 싶어요. 어디 가야 돼? 서귀포 가야 돼. 서귀포 가야 된다. 그게 해당 소관청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니까 자, 종이로 된 거다, 전산화된 거다. 전산화된 거 정보 처리 시스템 하고 났어요.
자,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은 전산화된 거기 때문에 그 컴퓨터 있는 그 자리 가야 돼요? 아니고 인터넷망, 전산망이 연결된 곳이라면 아무데나 괜찮아요. 전산망 연결된 곳이면 아무데나 괜찮죠. 그래서 이때는 해당이라는 말이 필요 없고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여기는 말이 좀 쉽겠네. 대한민국의 유일한 특별자치시가 세종특별자치시뿐이죠.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살아도 모르는구나. 지금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뿐이죠. 지금 특별자치도는 전북도 생겼고 강원도도 생겼고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돼 있어. 그러나 특별자치시는 세종밖에 없단 말이에요. 미치겠다, 그죠?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한 정보와 자부심을 가지세요. 특별자치시.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이 사람이 소관청이야. 근데 이 소관청도 정확한 소관청은 아니고 대략 소관청인데 보통 우리가 시군구청장으로 포함했죠. 거기에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포함돼서 소관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려면 여기서도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빠지고 하는 게 더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소관청의 정확한 개념을 우리 문제로 묻지 않은 지 벌써 20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알고 가면 돼. 자, 이 사람에게 공개 청구해도 되고 지금 우리나라의 컴퓨터 전산망은 시군 구청까지만 연결되어 있을까요? 읍면동사무소까지 연결되어 있을까요? 읍면동사무소. 그래서 또는 읍면동장에게 요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산화되어 있는 정보는 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인데 여기에서는 해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세종시 토지 정보가 궁금한데 전산화된 걸 보고 싶어. 세종시청 가도 되고 아니면 아산시청 가도 되고 서귀포시청 가도 되고 왜? 전산망으로 전국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땡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해당이라는 말이 없어. 그러나 종이로 된 지적 공부는 해당 소관청에 가야 됩니다. 그죠? 됐죠? 그 정도예요. 자, 그리고 이제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보관하는 지적서고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돼. 왜 기뻐해야 되느냐? 예전에 공부했던 사람보다 공부할 양이 좀 더 늘어났으니까. 그죠? 돈 주고 배우는데 적게 배우는 게 좋아요? 돈 주고 배우는데 많이 배우는 게 좋아요? 많이 배우는 게 좋지. 돈값 하려면 많이 배워야지. 돈 이만큼 주고 작게 하면 되는가? 그죠? 헬스 하러 갔는데 다른 사람은 2시간 하는데 나는 10분 하고 나왔어. 돈 아까워서 어떡해? 난 3시간 해야지. 많이 하소 좀. 자, 이 지적서고는 시험에 나온 지가 이제 한 7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이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이 넓게 깊게 자꾸만 가져오는 거야. 지적서고가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적서고는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보관하는 책 창고예요. 그죠? 자, 지적서고는 어디에 두느냐? 우리 공무원이 일하는 사무실하고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지. 그래야 공개 요구하면 바로 탁 꺼내줄 수 있잖아. 사무실과 연접, 연속해서 접합 붙어 있어야 돼. 여러 번 나왔어요. 사무실과 연접. 그 다음에 지적서고는 창문과 출입문 이중으로 하고 벽도, 바닥도 이중을 하고 전부 이중이야. 그만큼 엄중하게 하고 철근, 콘크리트 같은 아주 강질로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중으로 하는데 자, 문을 할 때 바깥쪽 문은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망을 설치하면 철망, 망문으로 해요. 이거 처음 나왔던 문제가 7년 전에 뭐라고 나왔느냐? 안쪽 문은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은 철망. 그렇게 안쪽과 바깥쪽을 바꿔서 냈습니다. 뭐 이제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여러분 집에 아파트 살든 단독주택 살든 여러분 집에 가면 현관문, 대문 말고 현관문, 마당에서 현관문 딱 열거나 복도에서 아파트 현관문 열 때 현관문 끼릭 돌리고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갑니까? 집 밖으로 당기고 들어갑니까? 집 밖으로 당기고 들어가죠. 만약에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집이면 그 집 잘못된 집이니까 빨리 팔고 다른 집 가세요. 현관문은 반드시 바깥으로 열려야 돼요. 왜 바깥으로 열리느냐? 우리 옛날에 이사를 다니면 전부 현관문으로 들어오고 나오고 했죠.
지금은 이제 창문으로 다 하지만 현관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 현관문이 어쨌든 넓게 써야 돼요. 근데 문을 안으로 밀면 문 두께만큼 딱 걸려서 입구가 좁아져. 그래서 문은 철문은 바깥쪽 문은 현관문은 반드시 바깥으로 열려야 돼. 그래야 180도 완전히 열리면서 문 두께가 입구를 막지 않는다. 그래 넓어야 장롱도 들어가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바깥으로 열도록 돼 있어. 그러면 아파트에도 요즘 여름 되면 15층에 살아도 모기팔이 들어오죠. 원래 모기는 압력이 기압이 달라지면 못 올라온다 해서 3층인가 4층 이후로는 못 올라온다고 돼 있는데 이놈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온다고. 맞죠? 그래서 망문을 아파트도 안에 설치를 하는 거야. 그 망문은 지금 철문 바깥에 설치해요. 현관 철문 안에 설치해요. 안에 설치해야. 그죠? 집안에서는 현관문이 안으로 연다, 바깥으로 연다. 집안에서 나갈 때는 바깥으로 밀잖아. 그러면 망문은 안에 있어야 돼요? 망문이 밖에 있어야 돼요? 망문이 현관문 바깥에 있으면 문 열면 망문도 같이 열리잖아. 그 망 달아봐야 의미가 없잖아. 그 망문은 철문 안에 있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바깥쪽 문이 철제고 안쪽 문이 망이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이거 나왔을 때 많이 틀리고 왔죠. 됐고. 그 다음 이제 요거. 자, 지적서고는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지적법에서는 숫자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걸 맞게 나오는 것도 여러 번 내지만 숫자는 무조건 틀리게도 여러 번 냅니다. 그런데 지적서고는 아직 시험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숫자는 아직까지 틀리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지적서고는 온도, 습도, 자동 조절 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가동하는데 온도는 20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습도는 65%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온도, 습도는 20, 65, 20, 65, 20, 65, 20, 65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외웁니다. 20, 65, 20, 65, 20, 65, 20, 65 자꾸 반복하세요. 나중에 혹시 온도, 습도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온도, 습도 외우지 말고 그냥 20, 65 하면 돼. 자, 온도가 65도라고 생각해봐. 그럼 살아있다 벌써 뒤졌다. 벌써 뒤진 거야. 그죠? 온도 65도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나 가면 그 온천탕 물 뜨거워서 못 들어가는 게 몇 도 정도인 줄 알아요? 46도만 돼도 뜨거워서 못 들어가. 근데 온도가 65도 되면 벌써 익고 있다고. 맞죠? 그러니까 온도는 65여야 돼, 20이어야 돼. 20. 그러면 습도가 65인 거야.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래서 앞에 20, 65. 요것만 20, 65 전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적공부 보관 상자는 요거 왜 이렇게 온도, 습도 유지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도면 때문에 그래요. 자, 도면은 선 하나의 굵기도 아까 0.1mm로 끊는다고 그랬죠? 근데 0.1mm가 도면에서 선 굵기지만 이것이 6천분의 1 축척의 도면에서는 현장 가면 60cm의 폭을 가져요. 0.1mm가 60cm의 큰 굵은 선이 돼버려요. 그러면 60cm 중에 이쪽에 선을 끄면 저 땅이 확 늘어나고 저쪽에 선 끄면 이 땅이 확 늘어나는 거야. 그런데 도면은 종이야. 종이로 된 것이 물을 머금어서 선이 0.2, 0.3이 되면 현장 가면 60이 아니고 1m 20, 1m 80의 폭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정밀도는 하늘나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도면에 선 굵기가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온도, 습도까지 정확히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로 현상 때문에 물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벽과 바닥에서 띄우는 거야. 그래서 벽 15, 높이 10 이렇게 띄운다. 높이 10. 해서 벽 15cm, 높이 10cm 이렇게 띄우도록 벽 15, 높이 10, 벽 15, 높이 10 이렇게 띄우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외우시면 됩니다. 그죠? 됐고. 자, 넘어가서 자, 이제 63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가 멸실훼손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멸실훼손된 지적공부를 다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복구입니다. 복구. 자, 63페이지 가보시면 복구. 복구. 자, 이 복구에 대해서 누가 복구를 할 것인가? 복구자. 복구자. 자, 종이로 된 지적공부가 멸실했어요. 누가 복구하고? 정보 처리 시스템 전산화된 것이 멸실됐어요. 누가 복구할 것인가? 복구하는 자는
원래 보관하던 자가 복구합니다. 보관하던 자. 그럼 종이로 된 지적 공부는 누가 보관했어요? 소관청. 그럼 소관청이 보관하니까 소관청이 복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 처리 시스템은 누가 보관했어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죠. 그래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구자는 보관하던 자가 복구합니다. 그리고 복구할 때는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바로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체 없이. 그럼 지적공부 복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어떤 자료 가지고 복구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가장 복구에서는 나왔다 하면 거의 대부분 여기서 거의 나옵니다. 복구 자료. 자, 그러면 우리 지적공부에는 우리 대장 4가지에는 소유자도 등록된다고 그랬죠? 그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거 양가로 2번부터 봅니다.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할 때는 반드시 2가지 자료 중 하나 가지고 복구합니다. 하나는 부동산 등기부. 또 하나는 법원의 확정 판결. 등기부 판결 가지고 소유자는 복구해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 대장의 소유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와 바뀐 날과 바뀐 원인은 등기부에서 가져온다 그랬죠. 그러면 지적공부가 멸실됐을 때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자, 멸실된 건 지적공부가 멸실됐지 등기부가 멸실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부의 소유자를 다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 가지고 복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등기부 가지고. 그런데 자, 우리 토지가 하나 만들어지면 대장, 지적공부하고 등기부 중에 뭐가 먼저 만들어지느냐? 선대장 후 등기부. 토지가 만들어지면 토지대장 먼저 만들고 토지등기부 뒤에 만들고. 건물도 마찬가지야. 건물이 하나 새로 지어지면 건축물 대장부터 먼저 만들고 건축물 등기부는 뒤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부로 만들어지는데 자,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소유자를 등록해 놨었어요. 그런데 등기부 만들어지기 전에 대장이 멸실했네. 그럼 소유자를 복구해야 되는데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부가 없잖아. 그때는 법원에 가서 판결 받아오라. 내가 소유자 맞다. 됩니까? 자, 토지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 먼저 뭐부터 만들어요? 대장부터 만들어. 그 다음에 등기부를 만든단 말이에요. 후 등기부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부에서 소유자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대장이 멸실하고 등기부가 남아있어. 그럼 소유자 다시 가져오면 되죠. 대장의 소유자를 복구하려면 원래 소유자는 어디서 가져왔어요? 등기부에서 가져왔었잖아. 자,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가 그대로 대장에 오는 거예요. 소유자가. 자, 이렇게 오는데 대장이 없어졌어. 그럼 대장을 다시 만들어. 그럼 소유자도 다시 복구를 해야 되잖아. 그럼 소유자는 원래 어디 있는 소유자를 가져와요? 등기부 소유자 가져왔으니까 등기부 보고 소유자 같이 가져오면 되잖아. 복구 자료로 등기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등기부는 뒤에 만들어지잖아. 그럼 대장이 만들어지고 소유자가 갑하고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기부 만들어지기 전에 대장이 멸실했네. 그럼 등기부 없잖아. 그럼 소유자 어떻게 복구할 건데? 그때는 법원에 가서 판결 받아오라는 거야. 그래서 소유자의 복구는 반드시 이 2가지 자료에 의해서만 복구하게 됩니다. 등기부와 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다른 자료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등판, 등기부, 판결만 가지고 복구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자주 나오는 것은 토지 표시 복구 자료 7가지를 외우느냐. 여기 이제 제일 많이 나오죠. 7가지니까. 시험 내기 이게 좋으니까. 그러면 토지 표시 복구 자료는 뭐가 있느냐. 일단 아까 얘기했던 등기부 있고 그 다음에 판결 있네. 해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일단 등기부와 판결이 있더라. 등기부와 판결이 있더라. 그럼 등기부와 판결은 소유자 복구 자료인 동시에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이기도 하다는 거야. 그래서 등기부 판결은 양쪽에 다 써먹는다. 그럼 그거는 자연히 외웠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머지 5개를 아는 게 관건이다는 거야. 그죠? 관건. 그러면 지적 공부를 내용을 복구하려면 그러면 기억해서 복구하면 돼요. 자료 가지고 복구해야 돼요. 자료.
그럼 원래 지적 공부에 있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토지 대장의 원본은 분명히 시청에 보관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대장을 보고 싶으면 대장 원본을 나한테 줘요. 대장을 복사해서 등본을 나한테 줘요. 등본을 나한테 준다고. 그럼 여러분 주민등록도 동사무소 가면 주민등록 원본이 보관돼 있다고. 그럼 여러분이 주민등록을 요구하면 주민등록 등본 복사해서 나한테 주잖아. 그럼 그 등본은 주민등록의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거야. 그럼 대장도 대장의 등본은 대장을 그대로 복사한 거니까 지적공부에 등본이 남아있다면 그 등본 가지고 지적공부 복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등본 하는 게 나오더라. 등본. 그 다음에 자 우리 도면은 대충 만들어요? 청량해서 만들어요? 청량. 도면은 청량해서 만들잖아. 이 청량하고 나온 결과로서의 도면을 청량 결과도라고 부른다. 그럼 청량 결과도 가지고 도면을 만든 거니까 도면이 없어져서 복구하려고 그래. 그럼 결과도가 있다면 결과도 가지고 다시 복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도 하는 게 나온다. 결과도. 그 다음에 자 우리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를 등록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청량하죠. 그럼 현장에서 조사 청량된 거, 현장에서 내용 기재한 거 가지고 바로 지적공부 원본에 기재하게 되면 우리는 현장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와요. 현장이니까 대충 기재해요. 대충 기재했을 거 아니야. 대충 기재한 거 가지고 지적공부 원본에 기재하다가 실수하면 지적공부 원본 내용을 자꾸 고쳐야 되잖아. 지저분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 법은 현장에서 조사 청량한 그 내용을 바로 지적공부 정리하지 말고 사무실 돌아와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서류를 만들고 그 정리된 서류대로 지적공부 정리하라. 이렇게 중간에 서류 하나를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 서류 이름이 토지 이동, 토지 표시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해서 정리하는 결의서. 이거 만들고 정리 결의서 내용대로 지적공부 정리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적공부 없어졌어. 그런데 정리 결의서는 남아 있어. 그럼 정리 결의서 가지고 복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 결의서가 있더라. 정리 결의서. 그 다음에 지적공부는 누가 보관해요? 소관청이 보관한다. 시군구청장. 그래서 그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해 준 서류 중에 소관청이 이 내용은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입니다. 라고 소관청이 증명해 주는 서류가 있어. 그러면 그것도 믿고 복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소관청이 지적공부 등록 내용임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그런 서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복제를 했다 안 했다? 복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복제된 지적공부가 있다면 이때 써먹으려고 복제해놨잖아. 그래서 복제된 거 가지고 다시 만들어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토지 표시에 관한 지적공부 복구 자료는 7가지가 있어요. 등판, 등기부 판결하고 그 다음에 등, 결, 소복하고 합니다. 등은 뭐예요? 등본. 결은 청량의 결과도. 또 하나 결은 정리한 결의서. 그리고 소는 소관청 작성 발행. 복은 복제된 지적공부. 그래서 등기부 판결. 그리고 등, 결, 소복하고 합니다. 등, 결, 소복. 등, 결, 소복은 뭐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합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등이 결리기 시작해요. 맞죠? 그래도 참고 꾸준히 공부하면 또 등이 결린다고. 그때 지나가던 공부 못해 한이 맺혀 죽은 처녀귀신이 공부 열심히 하는 여러분의 결리는 등을 두드려 주게 돼요. 여러분은 시원한데 돌아보면 누가 여러분을 두드려 주고 있어요? 소복 입은 공부 못해 죽은 아쉬워하는 처녀귀신이. 처녀귀신이니까 양장 입고 있어요? 소복 입고 있어? 소복 입어. 그죠? 그래서 등이 결리고 결리면 소복 입은 처녀귀신이 오른쪽 입술에 고추장 3방울 흘리면서 여러분 등을 두드려 주는 거야. 등, 결, 소복. 등이 결리고 결려도 공부하면 소복 입은 처녀귀신이 오른쪽 입술에 고추장 3방울 여러분을 두드려 주는 거야. 등, 결, 소복. 등본, 결과도, 결의서, 소관청 작성 발행, 복제된 지적공부.
등결결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복구 절차라는 게 나오는데 복구 절차는 지금 하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넘어가고 자 부동산 종합 공부로 갑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아까 17분, 27분, 57분. 조금만 더 하시죠. 종합 공부.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아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것과 같이 10년쯤 전에 우리 지적법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는 안 해요. 지적 공부는 아까 얘기했던 7종뿐입니다.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는 아닌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 3년 나온 문제를 분석해 보면 그중에 2년은 종합 공부가 나오던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나오던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나오더라. 그래서 3년에 2년은 나오더라. 아주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종합 공부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종합 공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부예요. 그런데 이 종합된 정보는 몇 개가 있느냐? 5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지상 경계 결정할 때 경계 결정 기준 몇 개? 5개. 평평하면 중앙, 높낮이 있으면 높아 하단부, 절토하면 절상 상단부, 해면 수면 최대, 제방은 바깥쪽 어깨 했잖아. 그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왜? 얘가 5개니까. 종합공부 등록상 몇 개? 5개. 자주 나온다, 자주 안 나온다. 최고 자주 나온다. 종합공부 문제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다. 5개. 그죠? 5개. TV 보면 나오잖아. 별이 5개. 그죠? 나는 별이 5개 그거 선전 보면 침대 사고 싶은 마음은 안 들고 이상하게 고기가 먹고 싶어. 그 양반 얼굴 보면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어. 고기 참 잘 먹게 생긴 얼굴이야. 그죠? 자, 종합공부 등록사항은 딱 5개가 있는데 무엇이 등록되는가? 자, 여기 등록되는 사항은 이미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들이에요. 종합공부는 새로 만들어졌지만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 없고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관리기관이 달라서 흩어져 있던 것들을 단순히 모은 거예요. 왜 이거 비용 시간 들여서 이미 존재하던 걸 단순히 모았느냐? 국민의 편의 정진을 위해서 국가가 힘을 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토지를 하나 살려고 그래요. 그럼 토지에 관한 정보 필요하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네. 그럼 건물에 관한 정보도 필요하잖아. 그런데 이 토지를 사서 똑같은 용도로 쓸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래. 그럼 토지는 내 마음대로 쓴다? 용도가 정해져 있다. 용도 정해져 있잖아. 그럼 내가 쓸 용도로 쓸 수 있는가? 여러분 개발 제한구역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럼 토지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가? 제한되는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대략적인 토지 가격도 알고 싶고 그리고 그 토지의 권리자가 누군지 그것까지 알고 싶어. 해서 토지에 대한 정보는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모여야 종합적으로 정보 취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보들이 옛날에 흩어져 있었어. 그러면 나는 그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돌아다녀야 돼요. 국가가 보니까 국민이 불편하구나. 그러면 이 정보를 한데 모아버리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 그 정보 5개를 모두 얻을 수 있잖아. 그래서 국민의 편의 정진을 위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새로운 정보는 없고 단지 존재했지만 흩어져 있던 걸 단순히 모은 거야. 몇 개? 5개. 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정보냐? 토지 표시 소유자. 두 번째 토지 위에 있는 건물 표시 소유자. 세 번째 부동산의 가격. 네 번째 부동산의 권리. 다섯 번째 토지 이용과 규제. 그래서 5가지. 자, 토지 표시 소유자는 어디 있던 거? 지적 공부 있던 거. 그대로 외우셔야 되는 거야. 건물 표시 소유자는 어디 있던 거? 건축물 대장에 있던 거.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그 공시에 관한 법률이 공시하는 가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3개 중 관계되는 걸 가져옵니다. 첫 번째 개별 공시지가, 두 번째 개별 주택, 세 번째 공동주택 가격. 그래서 3가지 가격.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 공동주택가. 3가지 중 관계되는 걸 가져오면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의 권리인데 권리는 우리 지적공부가 공개해요? 등기부가 공개해요? 등기부가.
그래서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법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 48조 이런 조문 숫자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혹시 49조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49조 나와서 틀리면 그러면 우리는 모여서 저기 보도블록 깨가지고 하나씩 들고 인력관리공단으로 뛰어가는 거야. 맞죠? 가가지고 벽하고 다 깨버리면 돼요.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 숫자를 바꿔서 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거 몇 조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등기법에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됐고, 마지막 토지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고 어떤 규제 때문에 어떤 이용은 안 되느냐. 이것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서 가져오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토지에 대해서 뭔가 개발하고 뭐 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해서 요 5가지가 종합공부에 등록이 됩니다. 종합공부. 외우셔야 돼요. 토지 표시 소유자 어디 있는 거 가져와요? 지적공부. 건물 표시 소유자 어디 있는 거? 건축물 대장. 물론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면 2번은 등록이 안 되겠죠. 건물이 있을 때만 등록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의 가격 3가지 가격.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그리고 부동산 권리 어디서 가져와요? 등기에서. 마지막 토지 이용 규제 어디 있는 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리고 미리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적법 전체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종합공부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보통 어떻게 써먹느냐. 아까 지적공부가 멸실되었을 때 복구 자료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나오면 틀린다. 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나중에 가면 정정할 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내용에 따라 정정한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과 다르게 되어 있을 때는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런 말로 무조건 틀려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오로지 어디에서만 나와요? 종합공부에서만 나와야 돼. 다른 데서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하나의 팁입니다. 자, 종합공부는 누가 보관, 관리, 운영하는가? 소관청이 합니다. 소관청. 자, 소관청이 종합공부 관리 운영하고 그리고 종합공부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종합공부를 복제하고 요거 전부 누가 해요? 소관청이 합니다. 종합공부는 철저하게 소관청이 알아서 관리 운영 보존 복제를 합니다. 여기서 자 복제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 지적부에서 복제라는 말이 나오는 자료는 2개밖에 없습니다. 오늘 2가지를 다 배웠어요. 자 아까 정보처리 시스템 이거 뭐예요? 전산화된 지적공부죠.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자, 요 2가지만이 복제 대상이에요. 자, 정보처리 시스템. 아까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누가 복제하더라?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해요. 그런데 종합공부는 보관도 소과하고 복제도 소과하고 전부 소관청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적법에서 복제라는 말이 나오면 이 2가지가 전부 다입니다. 2가지. 요것만 외우시면 복제는 끝나는 거예요. 복제. 근데 이거 안 외워가지고 나올 때마다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 미치겠어. 이걸 왜 안 외워라? 외우라고 정리해줘도 나오면 복제 이러고 온다. 미치겠다. 그죠? 2개밖에 없다. 외우라. 자,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소관청이 있으면 우리 5가지 정보를 종합공부 등록되는 5가지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있을 거예요. 그 관리하는 기관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를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소관청이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보를 줘야 돼요. 정보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기관장은 소관청에 상시, 항상 상자입니다. 상시, 항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들어와요. 그럼 소관청은 여러분 생각에 주는 것만 받아야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달라고도 해야 되겠어요? 달라고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관청은 관리기관장을 향하여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둘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가 나오게 돼요. 그것이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3번 보면 소관청은 관리기관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나왔죠. 그리고 거꾸로 양가로 4번
기관의 장은 소관청에 상시 정보 제공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나오셨다. 그래서 양괄호 3번과 4번에 있는 이 규정을 그림 하나로 화살표 2개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종합공부 열람 발급 신청했습니다. 자, 종합공부는 약 10년쯤 전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10년쯤 전에 새로 들어왔다면 이거 종이로 되어 있을 것이다. 전산화돼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전산화돼서 만들어졌어요. 그죠? 10년쯤 전에. 전산화된 정보는 해당 소관청에게 요구해야 됩니까? 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요구하면 됩니까? 소관청 또는 읍면동장. 그래서 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공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신청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여기 등록되는 5가지 사항은 관리기관이 달라서 각각 따로 관리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같은 토지에 대한 정보들은 분명히 정보가 같아야 되는데 기관이 다르니까 서로 정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보들은 각각 따로 보관됐기 때문에 불일치하고 틀리는 게 있더라도 이 틀리다, 잘못됐다는 걸 알지도 못해서 왜? 비교가 안 되니까. 나는 내 것만 보관하고 쟤는 지 것만 보관하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종합공부에 내용이 모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 저 내용이 안 맞네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드디어 불일치 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일단 종합공부를 보관 관리하는 소관청은 종합공부에 불일치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관리하라라고 소관청이 일단 확인을 해란 말이에요. 그런 규정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불일치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소관청은 즉 시군구청장은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소관청이 종합공부를 관리하고 있지만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5가지 사항 자체를 실제로 관리하는 기관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서로 잘못되었을 때 이 내용을 고쳐야 되는 그 기관이 고쳐야 돼요? 소관청이 고쳐야 돼요? 자, 소관청은 보내주는 정보를 단순히 종합공부에 기록하고 종합공부를 관리만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정보는 소관청이 정한 거예요? 관리기관이 정한 거예요? 관리기관이 정한 거야. 그럼 서로 안 맞으면 안 맞는 정보는 관리기관이 고쳐야 돼요? 소관청이 고쳐야 돼요? 관리기관이 고쳐야지. 그래서 소관청은 불일치가 있으면 관리기관장에게 당신이 이 정보를 관리하잖아.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고쳐라라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빠졌으니까 적어놓으세요. 소유자가 불일치를 발견했어요. 누가? 소유자가. 소관청이 발견한 게 아니고 그럼 소유자는 불일치한 사항을 정정하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신청할 것이냐? 소유자는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장에게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소관청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소유자는 소관청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을까요? 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즉 소관청은 세종특별자치시 안에 조직도를 정확히 알고 있죠. 시장님 거 알 거 아니야. 그럼 이 정보는 이 기관이 다르고 저 정보는 저 관리기관이 다르고 알잖아. 그러니까 서로 불일치할 때 이 정보를 다루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 아니까 소관청은 다이렉트로 그 관리기관장에게 이거 당신이 다루는 거잖아. 당신이 고쳐야지 라고 다이렉트로 요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은 시청 조직도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은 시청 가면 바로 조직을 찾아갑니까? 시청 가면 쭈뼛쭈뼛하게 안내데스크 찾아갑니까? 안내데스크 찾아가잖아. 그죠? 가가지고 뭐라고 한다? 우리 집에 아저씨가 가만히 있어보자. 토지 대장 떼오라 하던데. 그럼 아가씨가 2층 가서 105로 가세요. 하고 가르쳐주면 그때 올라간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는 조직을 몰라. 그럼 우리는 관리기관장에게 가라면 우리 관리기관 모르잖아. 그러니까 국회는 어떻게 했다? 아, 그냥 소관청에게 요구할 수 있게. 그래야 소유자들은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관청은
그 정도 됐어요. 자, 부동산 종합공고 등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4회에 남았던 문제입니다. 33회. 그럼 아까 5개. 자, 뭐 있었느냐? 보시면 토지 표시 소유자 3분의 있네. 건물 표시 소유자 2분의 있네. 부동산의 가격 4분의 있네. 부동산의 권리. 부동산의 권리. 부동산의 권리였고 요거 나왔네. 틀렸죠? 자, 다시 토지 표시 소유자, 건물 표시 소유자, 그 다음 부동산의 가격, 토지 이용 규제, 그 다음 뭐 있어요? 부동산의 권리가 나와야 되는데 부동산의 효율적 이론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죠? 이거 5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도 뭐예요? 종합공부 등록되는 사항 5가지 알고 있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단순하죠? 단순해요. 항상 5개는 잘 외워라. 5개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